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동서양 리더십 고전을 읽는 시간,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읽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영웅을 뽑아 대조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늘은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웅변가이자 정치 지도자인데요. 네.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 있었고 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늘 있었지요. 그런데 말과 글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 저는 언어의 영웅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영웅전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의 영웅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리더십이 우리의 사회에 리더들에게 또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 이 부동산 대왕들을 다뤘는데 오늘은 언어의 영웅입니다. 아까 웅변가, 정치 지도자라고 표현해 주시기도 했는데 먼저 그럼 데모스테네스. 전 이 이름 처음 들어요. 누구인가요? 저도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기원전 384년경에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법정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네. 미성년자? 네, 어렸을 때 자신의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네.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논변을 법정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자질이 그에게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논리정연하게 전개가 되고 또 글을 유려하게 쓴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말이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네. 제가 전달이 잘 안 될 텐데. 흉내를 내고 싶지만 그런 말더듬이 흉내 내는 것 자체가 또 어떤 분들에게 상처가 그럼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굉장히 잘 다룬 영화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죠. 네, 영국. 네. 언어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다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 데모스테네스가 자신에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웅변가로 나중에는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와, 쉽지 않은데. 네, 우리 국제일 아나운서님께서 네. 저보다 이 분야에 훨씬 전문가이실 텐데요. 사람들에게 깔끔하고 정확한 발음 혹은 강약 조절, 그 언어의 색이 이런 것들을 우연히 그냥 획득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떤 과정을 엄청난 노력을 했죠, 사실. 뭐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그 기사를 읽을 때 네. 모음만 이렇게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홍정환의 인생 비책이다. 네. 오, 어, 와, 의 이러면서. 입 모양을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계속하면 네. 조금 더 명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뭐 볼펜도 해봤는데 네네. 볼펜보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예전에 다른 라디오에서 그때 진행하셨던 아나운서님이 네. 원고를 읽을 때 라디오에는 화면이 그때 나오지 않으니까 원고를 읽는데 손동작을 하면서 하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부분에 그것도 힘을 줘야 방법이다. 될지 어떤 부분에 끊어야 될지 이렇게 지휘자가 자기 자신을 지휘하듯이 자기 자신이 오케스트라의 멤버가 되기도 하고 지휘자가 되는 것처럼 하는 걸 보면서 이 말을 가지고 말을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경외감 같은 게 그때 들었어요. 이분들이 이러한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의 수고를 많이 했는가라는 게 좀 그때 느껴졌었거든요. 그렇군요. 방금 볼펜을 물고 발음 연습하는 것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예전에 그 연습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부였었거든요. 연극부에서 또 전달력 중요하죠. 네, 전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지금도 AI에서 음성 인식을 시켜보면 그래도 꽤 그럴듯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옆에 계신 진짜 전문가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네. 사투리 억양은 어쩔 수 없으나 문장과 발음만은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데모스테네스도 비슷한 훈련을 했어요. 어떤 훈련했어요? 입에 자갈을 물고
자갈. 볼펜 연습의 원조인 거죠. 와. 그러니까 오늘날 볼펜을 물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다 데모스테네스의 후예다라고 그렇네. 해도 좋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방법은 기원전 384년경 데모스테네스에 의해 그분이 먼저 시작한 거야. 고안된 것으로 이것이 라고 말할 수 고대 있겠네. 그리스로부터 유래된 유서 깊은 고전적인 비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음향을 증폭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 가끔 보면 연극을 하시다가 TV로 가신 분들이 초창기에 연기가 좀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TV는 클로즈업 할 수 있잖아요. 마이크로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연극은 그게 아니죠. 멀리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몸짓으로, 자신의 음성으로 대사와 여러 가지 감정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도 훨씬 크고 맞아요. 목소리도 훨씬 커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좀 과장돼 보이는 거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TV에서 되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밥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밥 먹었나? 이렇게 소리 힘을 딱 줘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차이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앰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웅변가들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커야 했습니다. 데모스테네스가 발음의 명료성을 위해서는 자갈을 물고 훈련을 했고요.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막 그리스는 그리스 반도입니다. 삼면이 바다이죠. 지중해 네. 있죠. 그러니 바다가 얼마나 흔하겠습니까? 아테네도 바다에 인접해 있었죠. 바다에서 소리치는 훈련을 한 거예요. 파도 소리를 내가 누른다. 파도 소리를 뚫고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한다. 근데 바다에서 소리쳐보면 아시겠지만 밀폐돼 있고 음향 설계가 잘 돼 있는 홀에서는 소리가 잘 반사돼서 귀에까지 크게 증폭돼서 들리지만 바다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모래, 자갈, 그리고 시시각각 움직이는 바다의 표면들이 소리를 난반사시켜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소리가 잘 전달된다라고 하면 그리스의 공연장에서는 거기는 어느 정도 음향학적인 배려가 돼 있거든요. 소리가 울려서 전달이 되면서 그 사람의 음성이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전달되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동작도 필요합니다. 동작. 연극 배우들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장된 제스처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자신의 제스처를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단련했던 거죠. 타고난 웅변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더듬이었던 그가 어린 시절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서 싸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자갈을 입에 물고 파도 앞에서 소리치고 자신의 제스처를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단련했던 거죠. 영웅전에서 플루타르코스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멋있다. 그의 끈기와 인내는 그를 위대한 연설가로 만들었다. 말로써 밥을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참조해 볼 만한 고대의 언어의 영웅 중 한 사람인 것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재담꾼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케도니아가 북방의 강국이었습니다. 아테나이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스파르타가 이겼지만 결국은 약해진 스파르타와 아테나이의 틈을 마케도니아가 북방에서 밀고 내려와서 결국 이 나라들이 다 함락이 됐었죠. 네. 그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가 필리포스였어요. 필리포스가 왕이었던 시절 마케도니아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등장했었던 거죠. 필리포스 왕에 맞서서 아테네 시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데모스테네스가 끊임없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필리포스 연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필리포스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경고하고 아테네가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결단해야 된다라고 연설을 하면서 이러한 연설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저 말 잘하는 한 사람의 웅변가 혹은 변호사 이런 역할에서 아테네 정치적인 중심인물로 떠오르게 됐죠. 물론 그의 정치적인 경력은 순탄하게 마무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전체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와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 전체가 필리포스에게 굴복하는 상황을 비록 막지는 못했지만 그가 언어로서 하려고 했던 일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죠.
와, 저는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 이루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데모스테네스가 딱 그런 사람 중 하나인 것 같아서 네, 언어의 흥미롭게 영웅. 네. 들었습니다. 네. 자, 데모스테네스에 비하면 키케로는 그나마 귀에 익은 이름이에요. 수사학의 대가이잖아요. 네, 수사학의 대가이죠. 네. 그리고 철학자 혹은 정치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로마의 라틴어 산문의 완성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분인 거예요. 데모스테네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런 능력을 획득했다면 어떤 면에서 키케로는 원래 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태어날 때도 좀 잘했군요. 이 사람은 원래 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케로는 기원전 106년경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네. 비교적 평범한 가문 출신이었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정치계로 들어가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요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경로를 선택을 하는데요. 법률가로 일단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굉장히 검증된 방법입니다. 법률가 출신 정치인. 법률가. 네, 근데 요즘의 법률가는 실제 법률가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법률가를 보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굉장히 인식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주로 영미권의 영화와 드라마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있는데요.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다 불꽃 튀는 논쟁을 막 하고 막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실제로 한국의 법정은 훨씬 심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훨씬 심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서류로 문서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때문에 한국의 법원의 재판을 방청하신 분들은 법률가들의 좀 불꽃 튀는 썰전을 기대하고 그런 설전을 기대하고 방청을 했다가 실망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한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분들은 한국의 법정을 고스란히 담았다가는 영화가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미권의 법률 영화, 법정 영화를 많이 카피해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전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로마에서 왔구나. 법률가는 글도 잘 써야 되지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키케로가 말도 굉장히 웅변에도 굉장히 능숙했던 것입니다. 글도 잘 쓰고 말도 잘 쓴 것이죠. 법정에서 굉장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혹은 이름을 알리려면 그냥 내가 뭘 잘합니다라고 해서는 잘 안 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는 신예들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정말 센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탁 깨진다. 혹은 그 사람을 이긴다라고 하면 한순간에 라이징 스타가 되곤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최근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지방선거 하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선이나 혹은 총선 같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지방선거 보궐선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막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요. 있어요. 또 어떤 지역에는 거물급 정치인이 은퇴한 줄 알았던 거물급 정치인이 거기에 출마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완전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이 출마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인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 그냥 당선되면 흔하디 흔한 초선 의원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물급 정치인, 대권주자급 정치인을 새로운 신인이 꺾고 초선 의원이 되면 일약 전국의 라이징 스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키케로도 그렇게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 유형의 스타입니까? 예, 그의 변론 중에 여러 개가 있었지만 베레스 재판이라는 것이 그를 로마 최고의 변호사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부패한 군수, 부패한 이장, 부패한 시장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총독을 고발해서 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라이징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거물급을 이겼네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엄청난 실적을 거둡니다. 카탈리나 음모 사건이라는 기원전 63년에 중요한 사건이 로마에 벌어집니다. 카탈리나가 로마 공화정을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키케로가 이 음모를 폭로를 합니다.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누군가가 계엄을 하려고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미리 계엄 계획을 세우는 그런 문건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 탁 폭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일약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을 밍숭맹숭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키케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는 달인이었던 사람인 거죠. 키케로가 원로원에서 카탈리나의 음모를 비판하는 연설이 그의 대표적인 연설인데요.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카탈리나여 너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너의 음모는 이미 밝혀졌고 우리는 모두 너의 배신을 알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빡 해서 쫙 카탈리나의 음모를 고발하다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전율이 빡 일면서 그때부터는 카탈리나의 음모도 음모지만 도대체 이 멋진 연설을 하는 사람, 이 음모를 밝혀낸 사람은 누구인가? 키케로에게 시선이 확 쏠리게 된 거죠. 플루타르코스는 키케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키케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수호했다. 그는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려 했다. 이 키케로의 삶을 보면 거대한 구조적인 악 혹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을 폭로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키케로를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수호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을 언어의 영웅들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플루타르코스 역시 글을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했을 것 같은데 플루타르코스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플루타르코스도 보았던 것 같아요. 네. 데모스테네스의 웅변 능력 이것이 그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성장한 그런 그렇지.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가 자연스럽게 타고난 연설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연설가로서 자신의 준비를 해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웅변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의 연설은 명쾌하고 힘이 있었으며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지녔다. 그는 말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와,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네, 말로 영혼을 사로잡았다라고 와, 평가하는데 나도 그런 평가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타르코스가 와, 진짜 멋있다. 약간 한계, 아쉬움도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데모스테네스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언어 자체가 갖는 한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위기 상황에서 연설이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음도 지적을 합니다. 이 정치적인 대립 상황에서 네. 문제를 제기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항상 따를 수 있는 약점이기도 하고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지 어떤 행동력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의 이상에 동참시킬 수 있을지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키케로에 대해서는 음. 플루타르코스가 그의 웅변 능력을 사적인 영역이 아닌 로마의 공적인 영역에 깊이 관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데모스테네스와 달리 키케로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웅변가였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런데 그의 웅변이 혹은 그의 연설이 단지 말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사학적인 기술에 그치지 않았고 중요한 윤리적인 기준에 바탕하였고 쭉 기민한 정치적 판단력을 바탕에 깔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때그때 말을 교묘하게 잘하고 설득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많이 있죠. 네. 그리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피스트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가 평가하는 키케로는 정의와 공공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언변은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끌어들였으며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카탈리나의 음모를 폭로하는 그러한 연설은 그의 용기, 정치적 통찰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이 연설이 로마 공화정을 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공화정의 수호자로 평가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플루타르코스는 키케로는 말보다 글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의 저술이 로마 시대에 그리고 더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키케로의 웅변을 들을 수 없지만 키케로의 글은 여전히 읽을 수 있죠. 플루타르코스는 키케로의 글은 그의 시대를 넘어 후대의 철학자와 정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휘발되는 거죠. 그럼요. 언어는 증발되는 것이죠. 요즘은 기록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분량의 말을 글로 옮겼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그 글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다시 접할 수 있고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력의 부족함을 고민한다라면 동시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내가 이 언어의 능력을 어떻게 좀 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글쓰기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이 두 사람의 삶과 업적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뭘지 또 배울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데모스테네스의 리더십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극복하는 끈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의 모든 리더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뭐 둘 다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만들어지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리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중에 노력 없는 분들은 없었던 없습니다. 거예요. 꽤 많은 분들, 훌륭한 성취를 거둔 분들에게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를 벌컥벌컥 내시는 분들이 있죠.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황영조 선수 같은 분은 황영조는 천재형이고 이봉주는 노력형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 나쁘대요.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아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는 정말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력만 가지고 올림피언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올림픽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 중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런데 없어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고 또 그 위에 엄청난 노력을 쌓아 올린 사람들 이 두 가지가 함께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만 올림피언이 되고 그 중에서도 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이 불필요하고 재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재능 없이 노력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틀리다,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데모스테네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네. 아무리 재능이 출중한 사람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재능이 사장될 수 있으니 데모스테네스가 했던 것처럼 치열하게 자신을 가꾸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때때로 재능이나 노력과 좀 무관하게 선물처럼 주어질 때가 때때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의 성공이 인생에 큰 재앙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초년이 아니라 인생의 중반부 후반부에 자신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시대가 혹은 주변에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청렴하고 소신 있는 그런 법률가처럼 떠올라서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훈련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정치의 중심이 되고 최고 권력자가 되는 그러한 운에 의거한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나라가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리더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열이 여기저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데모스테네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플루타르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약하다고 느꼈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이 데모스테네스의 모습을 보면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리더를 선택해야 되는 오늘날의 시민들 유권자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적합한지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바람을 불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왔는지 지난 시간의 경력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분야에서 그냥 잠깐 반짝했던 것으로 또 주변의 바람으로 누가 밀어주는 그러한 인위적인 공작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네. 키케로에 대해서는 뭐 배울 게 없을까요? 키케로는 제가 데모스테네스보다 전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네. 말도 잘하지만 글을 워낙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키케로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부분 윤리적인 원칙 윤리적인 원칙 그리고 공공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하는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능력이 있건 없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동체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경향은 자신의 능력을 공공선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려 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쉽게 비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진짜 리더가 돼야 될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그렇다. 그럼 너는 얼마나 누군가 리더가 자신의 사익을 공공선보다 훨씬 중요하게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걸 비판하면 야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10명 정도 모이는 10명까지도 아니죠. 한 2-3명만 모여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부각될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죠.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만약 있다라면 사람들은 그에게 중재 역할을 부탁을 하겠죠. 네. 저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 이익 때문에 이 문제를 나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좀 더 가깝고 저 사람이 나와 좀 멀고 친소관계 때문에 판단하지도 않겠죠. 그럼 저 사람은 자신의 이익 혹은 자신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검증되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여러 삶의 궤적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이 있다라면 사람들은 그를 중재자로 혹은 변론자로 호출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네. 리더십이라는 것은 키케로의 화려한 언변과 화술, 글쓰기 솜씨 이런 것에 가려지기 쉬운데요. 진짜 리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리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밀어 올리는 리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실력이 자연스럽게 리더로서 떠오르게 되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검증되면서 저 사람에게는 맡길만 하다라고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이죠. 네. 플루타르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키케로는 항상 정의를 추구했으며 로마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았다. 신뢰를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 혹은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이익 혹은 공동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리더가 되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라는 것이 키케로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의 통찰입니다. 네,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영웅이라고 칭할 수 있고 또 리더자들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영웅들을 만나볼까요? 오늘은 말 잘하는 영웅들을 만나봤고요. 언어의 영웅. 네,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번역본이 총 5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다 보면 우리가 1년 내내 해야 되니까 그렇지. 제 목표는 한 권에서 네. 딱 2명씩 뽑아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 2명만 더 보려고 합니다. 말 잘하는 언어의 영웅들에 이어서 어이쿠 괜찮습니다. 이 쿵 소리가 이거 다음 편을 예고하는 건데요. 네. 싸움 잘하는 리더들, 전쟁의 영웅들, 파이터들이 나오는 네, 결국 사람들이 말로 싸우는 것도 재밌게 보지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그렇지. 싸움 왜 구경. 좋은 주먹 놔두고 말로 하냐 할 수 있겠죠. 전쟁 영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쟁 영웅들 얘기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